안녕하세요. 성공 스토리 만남의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과 다르게 되려면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화를 좋아한 철부지 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오기와 열정과 투지로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고 강연을 통해 12만 명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꿈을 꿔라,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이혼. 고1 때 어머니를 찾아 미국에 간 켄트김. 미국에서 생활고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혼자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를 위해 3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 대학생 시절 전 세계 10,000명의 정치, 경제, 문화계 리더에게 편지를 쓰고 100명이 넘는 CEO와 명사들에게 답장을 받았다. 하버드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강연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켄트김.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버리고 아름다운 나눔을 전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직접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아유. 마치 영화 배우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켄트킴 씨는 그 불우한 시절을 딛고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더군다나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에는 그 10,000명의 그 멘토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장도 받았고, 네.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청소년들, 네. 또 직장인들에게 강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그 강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좀 뭐랄까 이렇게 부모님도 헤어지시고 어떤 그러시군요. 그런 상처 아닌 상처 예. 이제 이런 거를 겪고 크다 보니 좀 학생들한테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진심으로 통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강연에서는 주로 동기부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 예. 도전해 볼 만하다. 예. 어떤 그런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아까 그 어린 시절에 네. 부모님도 서로 헤어지셨고, 네. 뭐 이래서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데, 네. 그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고요. 예, 그러시군요. 요즘은 뭐 워낙 많아서 트렌드가 됐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직도 좀 쉬쉬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랬죠. 어머니는 이제 이혼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친가 아버지랑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랑 살게 되었고, 예. 그리고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중3 때 아버지께서 이제 재혼을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어머니랑 살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죠. 네.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제가 미국에 건너간 건 17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럼 그 어린 시절엔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에 저는 꼬마 때는 꿈이 사라졌죠. 예, 부모님의 어떤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꿈을 꿀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엄마를 어떻게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큰 꿈은 엄마를 아프게 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컸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그 당시 영어 공부를 좀 하셨나요? 아니면 회화는 되셨나요? 미국 갈 때? 중학교 때 공부가 이제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던 어떤 문법 위주의 공부였지만 실제 생활 영어는 뭐 하이, 뭐 파인, 땡큐 뭐 이 정도 그랬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를 거의 회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을 텐데.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이 네.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네. 3년 반 만에 영어도 못하는 고등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그 미국 학생들도 네. 들어가기 힘든 대학인데 네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인의 어떤 어떤 근성이라는 게 그때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건너가서 한 3년 동안 아버지랑 인연도 끊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안 주셨고 어머니께서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 그리고 저는 여동생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오빠로서 여동생을 또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 네. 근데 미국 아이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를 하고 네. 백인들이기 때문에 또 동양인을 무시하고 그런 게 은근히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느끼면서 좀 화도 나고 보여주고 싶고 예.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애들이 무시한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니들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의지가 강해지면 몸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재학 중에 네. 그 10,000명의 그 CEO들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네.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가 네. 어떤 책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책인가요? Think and Grow Rich라는 생각해서 부자가 되어라, 부유하게 되어라라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딱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멍해지면서 이제 뭘 하지? 네. 길을 잃어버린 새처럼 목표를 달성하니까. 네, 이제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찾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젊어서 네 스승은 네가 찾아라. 아,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다. 내가 하버드에서 참 석학들을 많이 만나 뵙고 하지만 이분들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지 실전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어떤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기업에도 계시고 정치계에도 그렇죠. 계시고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나 뵈러 가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띄우게 됐습니다. 만 명한테 편지를 보내서 결국 한 100분 정도한테서 답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그 가장 기억 남는 분은 어떤 분이고 또 그리고 어떤 조언들이 담긴 답장이 왔나요? 처음 답장은 그 일본의 미쓰비시 사장님, 네. 그 당시 벤 마키아라 사장님인데 답장이 오니까 제가 솔직히 놀랐어요. 네. 이분들 한가하신가? 아, 그렇게 생각. 그러면서 젊은 이 한국의 청년을 챙겨주시는 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었고 워런 버펫은 어른 분. 그분은 친필 답장을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고요. 달에 갔다 오셨던 글렌 상원의원, 또 요요마, 예후디 메누힌이라고 4살 때 바이올린을 키시고 지휘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답장을 써주셨어요. 소니의 아키오 모리타 회장님은 비서가 저한테 답장을 써주시면서 지금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아마 식물인간이 아니셨더라면 만나주셨을 것이다. 굉장히 이런 진취적인 도전적인 청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분의 자서전을 보내주셨어요.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불가능한 꿈을 꿈꿔라. 코닥 회장님도 자기 아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이제 답장을 써주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선호하는 직업,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자네가 정말 미칠 것을 찾게. 이게 테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딱 3학년 때였고요. 대학교 3학년 때였고 대부분의 하버드 출신들은 경제학 출신들은 월가를 가거나 컨설팅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몇 년 일하다가 MBA를 받고 고액 연봉 받고 이제 그러다가 CEO가 되는 어떤 그런 구조였는데 막상 하버드라는 곳에 가게 돼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왜 내가 똑같이 그들과 걸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분들의 편지를 받으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멘토님들이었고 그렇지. 손수제가 답장이 이렇게 와주시면서 아 이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다. 자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걸 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분들의 말씀이 그리고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셨지만 그분들의 말씀이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켄트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편지를 처음에 썼을 적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어요. 비서가 먼저 받을 것이다. 비서가 그거를 뜯고 열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보통 60초 안에 사람의 글을 읽습니다. 그럼 그 60초 안에 이 사람이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 이것이 뭐 회장님이 됐건 상원 의원님이 됐건 그 당시 제가 CIA 국장님한테도 답장 받았었거든요. 장군님들도 보내고 먼저 비서가 납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 보시고 아 얘 답장을 써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움직이려면 이 안에 장치를 많이 해놔야 됐습니다. 결국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젊은 방랑 검객입니다. 제가 무협소설을 좋아했거든요. 아, 방랑 검객. 방랑 검객입니다. 제가 오늘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사부님이 그 분야의 마스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호의 고수님한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미래의 리더가 되려면 오늘의 리더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중요한 고수님한테 초식을 하나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는 365일, 하루에는 24시간, 1시간에는 60분, 저한테 1분만 그러니까 부담을 최소화시켰죠. 1분만 해서 사부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면 좋겠지만 바쁘실 테니 1분 동안에 저 같은 젊은 친구한테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만 알려주시면 제가 평생 그걸 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추신. 이 편지가 구겨져서 저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길 바라며 땡땡땡 하면 버리시려고 하시다가 거기서 딱 걸리시는 거예요. 헉! 이러면서 해줘야겠다. 그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네. 언제 들어왔고 또 그때는 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됐나요? 2002년 2월 달에 저희 어머니 암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에 암이라 그래서 뭐 요즘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아주 쉽게 아무 별 의미 없이 이제 그랬는데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5월 7일 날 어버이날 하루 전날 어머니 연세가 그 당시 55이셨습니다. 제가 딱 30.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제가 살아있는 이유였어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시고 여자 혼자서 아이들 둘이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외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렇게 석 달 만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묻고 나서 그때가 딱 그러고 이제 월드컵 2002년이 됐죠.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든 살아왔던 의욕 이런 것들이 다 꺼지더라고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면 무엇하고 월가에서 잘 나가면 무엇하고 돈을 벌면 무엇하고 가족 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있어 드리는 게 어머니를 묻어보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입신양명, 저의 금이 환영보다는 소박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서 있어 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석 달 동안 병원에서 같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어머니랑 저랑 여행 다녀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뭔진 모르지만 달려오기만 했던 거예요.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그래서 2005년도에 과감히 내가 거기 다 접고 와서 아버지랑도 그
전에 이제 화해를 하게 됐지만 대학생 때 지금은 아버지랑도 너무너무 친하고 저희 새어머니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미워하고 싶지 않고 복수나 어떤 그런 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고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한 개인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하고 살고 싶고 그 연장선이 어떤 봉사나 어떤 나누는 거 이런 거에 더 포커스가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봉사특공대의 봉사활동이 있는 날. 봉사특공대는 켄트김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든 단체로 이들 멤버들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불우한 친구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 너희들을 밟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챙겨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더 강해져야 돼. 더 단단해져야 돼. 친구들이 이렇게 자주 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와서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꿈이 없다 하더라도 박수를 쳐주고 어느 누구도 비난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잠깐이지만 얘들한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이 되거든요. 저는 한 번 하지만 얘네들은 평생 가더라고요. 그걸 갖고 가더라고요. 켄트김은 강연이 끝난 후 파트너 송기환 군과 함께 랩을 선보인다. 노래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단지 강연만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이 친구들과 더 호흡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정말 프로페셔널한 힙합 정도까지 저희가 아직도 갈고 닦아야 길이 많기 때문에 함께 어떤 언어, 젊은 언어들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대 청소년들의 꿈과 삶에 대해 노래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켄트김. 멋진 모습이다. 나이가 들어서 성공하고 나서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사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나누는 것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일은 오늘 한다.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공유함으로써 저는 힐링이 된다 생각을 하고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리더는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켄트김. 그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그는 책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 학벌이 아닌 진짜 공부를 해야 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그는 항상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2012년 멘토 파티판을 개최했다. 보육원 학생들을 초대해서 각계각층의 멘토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항상 나눔과 봉사에 대해 생각하는 켄트김.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켄트킴에게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질문 베스트 5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린 항상 틀렸어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틀려봐야 약점을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실패를 사랑하라. 태어나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걸. 그렇죠. 예. 쉬운 길만 걸었다는 예. 뜻이 되기 때문에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거는 다양한 사부님을 만나고 멘토를 찾아가고
그냥 학교 집 도서관 가서 토익 공부하는 게 전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는 책 공부는 이제 그만. 사람 공부를 해야 되고 진짜 사부를 만나서 그분들한테 돈을 들이면서라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제를 믿습니다. 그 세븐아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버드 네네네. 시간관리법으로 유명한데 네네. 그건 어떤 건가요? 하버드라는 학교에 들어가면 매 주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쟁쟁한 노벨상을 받으신 분에서부터 블루밍데일 회장님에서부터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살아있는 수업들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 시간 관리가 망가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기록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마다. 깨달은 게 1. 시간에는 색깔이 있다. 핑크색의 색깔은 내가 노는 시간, 즐거운 시간, 잡생각하는 시간, 핑크색, 밥 먹는 시간도 되겠죠. 초록색의 시간은 풀의 색깔처럼 생산적인 시간, 내가 혼자 운동을 하는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책 보는 시간. 파란색은 새로운 것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시간에는 색깔이 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는 계획하는 게 다가 아니라 기록이다.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미국에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한국 청소년이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한테 학교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한국이지만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나라가 저한테는 다 고마운 존재고 이런 판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이제 어떤 뭐 초반, 뭐 중반까지는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많이 해서 여기를 다져주고 싶고요. 후반기는 미국에 가서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게 제 아마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이재만 변호사님은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 꿈을 찾는 거. 네. 제 경우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의 땅을 향해서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나아가면서 결코 희망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갑자기 뒤바뀌었네, 질문에. 다시 질문할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꿈을 찾을 때 답은 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멘토님들이 해주셨던 그 편지의 답장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답은 네 안에 있다. 네가 찾아라. 지금까지 얼떨결에 어머니를 잃게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된 게 저한테 강연을 하게 되었고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꿈은 살아가면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의 꿈에 저는 연연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동안 많이 사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행복하게 죽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 요즘 젊은 것들 싹수가 노래. 아, 옛날 같지 않아. 라고 치부하시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의 아이들이 패기가 없어지고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이 젊은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어찌 보면 기성세대 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에 조금은 더 먼저 마음을 열고 좀 더 땡겨 주시고 좀 더 위로해 주시고 그래 힘들지 니들 그렇게 서로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 스킨십을 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럴 때 우리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광개토의 후예고 세종대왕의 후예고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 아니겠는가. 해외 동포도 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고 교포들 한국말 하나도 못해도 못한다고 왜 니들 한국말 못해? 라고 야단치시기보단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젊은 애들이 그래 꿈이 없을 수도 있겠지.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조금은 더 이해해 주시고 멘토링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켄트 킴 와이즈만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켄트 킴이 구상하고 있는 멘토 파티 판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그리고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일 실패한 사람이다. 재미가 없다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켄트 킴. 그는 생각한 것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천해 옮기는 용기 있는 멋진 신세대입니다. 켄트 킴의 활동이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